자, 여기가 약간 조금 그렇죠. 자, 이거 좀 재밌네 되는데. 나 적분에 여기가 제일 재밌더라고. 아니, 이거 민석이 없을 때 해도 좀 이상해요. 왜? 어차피 민석이가 봐야지. 근데 이해 못할 것 같아. 어? 아, 너무 빡신데. 이거 좀 빡셉니다 여기. 네. 자, 여기가 조금 빡세고, 사실 옛날에는 저 구분구조법에 대한 식이 여러 개 있는데 그거 외워서 풀었거든요. 근데 그 옛날 스타일이잖아, 맞죠? 절딱 스타일 막 암기해가지고 막 줄식으로 막 풀고 막 공식이 뭐 인테그랄 뭐 A에서 뭐 A 플러스 P 해가지고 막 별 공식들이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하긴 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외우면 확실히 편해요. 근데 알다시피 너네가 막 새롭게 막 머리에 집어넣고 그럴 만한 여유는 없으니까, 맞죠? 지금 하는 내용을 완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해하기가 절대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여기가 좀만 쉬었다 제가 한 5분만 쉬었다 머리 좀 식혔다가. 자, 봅시다. 구분구조법. 자, 사실은 구분구조법이라고 하는 게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기 어렵겠지만 언제냐면 심지어 초등학교 때 했어요. 뭐 할 때 했냐면 원의 넓이 구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원의 넓이 우리 어떻게 구해요? 파이 r 제곱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했죠, 맞지? 자, 이거 초등학교 때 아마 나는 지금 하는데 쌤들이 모르겠어요. 자, 이거 넓이가 당연히 이렇게 하나 둘 셋 사각형 만들어. 이거 4개. 자, 이거 4개 더하면 이 원의 넓이죠, 맞지? 자, 이거를 한 번 더 잘랐어요. 8등분 했어요. 그러면은 원에는 이 넷, 직사각형. 하나, 둘, 셋, 넷. 대충. 자, 대충 그려볼게요. 자, 좀 이상하게 그려. 아무튼, 자, 쟤랑 넓이 어차피 어떻게? 똑같죠? 자, 이거를 많이 갈라요. 그러면 좀 많이 가를수록 이 부채꼴의 넓이가 진짜 조그만해질 거 아니야, 맞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돼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부채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쵸? 자, 이게 한없이 잘게 자르면 그러면 미친듯이 잘라요. 잘라. 그러면 거의 부채꼴이 뭐에 가까워요? 선에 가깝겠죠, 맞지? 그러면 그 부채꼴들을 싹 모으면은 사각형의 넓이가 원의 넓이랑 같아집니다, 맞죠? 그러면 봐봐, 이 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이거의 길이랑 같아요, 맞죠? 자, 이 길이가 뭔데요? 원의 둘레의 반이죠, 맞지? 즉, 요 길이가 처음에 4칸 중에서 2개를 여기 붙였으니까, 맞죠? 어차피 4칸 잘라도, 맞지? 자, 이게 원주의 반이란 말이야, 맞죠? 자, 그럼 요 길이가 뭐예요? 요 길이가 원의 반지름이죠, 맞지? 자, 그러면 원주가 어떻게? 2파이r, 맞죠? 곱하기 원주의 반이니까 파이r 곱하기 r 해서 파이r 제곱이다.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원의 넓이를 공식화했었단 말이야, 맞죠? 이게 구분구조법이에요. 오케이, 구분구조법이 먼저 감이 와요? 네. 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건 사각형 가로 곱하기 세로밖에 없어요. 삼각형 어차피 반이니까, 맞죠? 그래서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가 없어서 무슨 개념을 차용을 한 거다? 극한의 개념을 차용을 한 거죠. 뭐 한없이 잘게 잘라서 선으로 만들어서 선들의 넓이를 다 총합하면 직사각형이 된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구분구조법으로 이제 넓이를 만들었다 이 말인 거야.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구분구조법이 정적분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 정적분이 뭐예요? 우리가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를 구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정적분에는 그런데 값에 음수가 존재를 해요. 왜?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가로의 길이가 좌표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y는 fx라는 그래프를, 자, 이게 양수라고 칠게. x축이 여기 있으니까, 자, 여기 a, 여기를 b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쪽 부분에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넓이. 자, 그럼 넓이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겠어? 자, 이 넓이를 구하는데 이거를 이제 정적분을 구분구조법으로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요거를 반으로 똑 잘랐어.
그럼 반으로 잘라가지고 요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요렇게 사각형 두 개를 더해보겠습니다. 이 사각형 두 개를 더했어요. 그러면은 저 넓이가 저 곡선 아래쪽의 넓이랑 같아요? 대도 안 하죠, 맞지? 튀어나온 부분, 남는 부분,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 4등분을 한 사각형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4등분을 해도 당연히 곡선 아래쪽의 넓이랑은 차이가 있어요, 맞죠? 그런데 2등분 했을 때보다는 차이가 줄어들었죠. 네. 맞지? 자, 그러면 8등분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8등분을 하면은 당연히 아까보다는 차이가 어떻게? 메꿔지죠, 맞지? 이해되겠어요? 자, 이렇게 차이가 메꿔집니다, 맞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다? 이 등분을 무한등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한등분하면 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거의 0에 가까우니까 선이 하나 생기겠죠. 직사각형 하나의 넓이가. 그 선들을 무수히 많은 선들을 더했을 때 저 아래쪽이 넓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자 본격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A서부터 B까지 이거를 우리가 N등분을 하겠습니다. N등분. 오케이? 자, N등분 하면 당연히 한 칸 한 칸 길이가 어떻게 돼요? 같겠죠, 맞지? 자, N등분 했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사각형들의 넓이의 총합을 구할 건데 그 넓이의 총합에서 이 가로의 길이를 뭘로 만들어버리면 되겠다? 직사각형 넓이의 총합의 가로의 길이를 뭘로 만든다? 0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맞지? 오케이? 직사각형 하나 넓이가 자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하는 사각형들을 다 더하면 아래쪽의 넓이가 되는데 차이가 곡선 아래쪽과 이 직사각형 넓이의 총합은 다를까요, 맞죠? 그런데 가로의 길이가 0이 된다면 조금 더 상세하게 말하면 등분을 무한등분 해놨다라고 하면은 맞죠? 사각형이 실선으로 바뀌고 실선의 넓이 총합이 곡선 아래쪽의 넓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오케이? 자, 그럼 그때 무슨 개념이 필요하다? 극한의 개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봐봐. 그러면 이거 가로 한 칸. 자, 여기 한 점을 자, 첫 번째 여기 잘라놓고 첫 번째 점은 x1, 두 번째를 x2, 세 번째를 x3, x4. 좌표를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가 xn일 거고 여기가 xn-1을 되겠죠. n등분을 했으면. 네. 맞죠? 자, 그럼 n등분을 했을 때 여기 n번째 오는 사각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럼 SN은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야, 맞죠? 자, 가로의 길이가 얼마겠어, 얘들아? 가로의 길이가? 0. 아니지, 가로의 길이. 그냥 N등분을 했다 치면 몇 등분이면 뭐 4등분, 5등분, 8등분, 10등분, 100등분이라고 하면 가로의 길이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인데요? B-A죠. 그걸 몇 등분 해놨는데? N등분 해놨죠. B-A 나누기 N. 이게 가로의 길이 한 개예요, 맞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세로의 길이면 뭘까? 세로의 길이면 이게 XK, K번째라고 합시다. 이거 SK, K번째 사각형이 갈게요. 맞아. 여기에 이 길이가 세로의 길이잖아, 맞죠? 세로의 길이가 뭐예요?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한 함수값이에요, 그쵸? 세로의 길이가. 자, 그럼 세로의 길이가 F의 X에다가 X, K를 대입을 한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잘 봐요. 그러면 식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S1 더하기 S2 더하기 S3 더하기 사각형, 첫 번째 사각형은 S1, 두 번째 S2, S3, SK 더하고 SN까지 더했을 때, 맞죠? 더했을 때 나오는 이 값을, 맞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을 찾아버리는 거죠. 오케이?
자, n이 극한으로 간다. n이 무한대로 간다. 무슨 뜻? n은 뭐야? 등분한 횟수를 말하는 거야. 무한 등분되면은 저 사각형이 뭐다? 가로의 길이가 0이 하나씩 가까우니까 선이 되겠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자, 그럼 이거를 조금 이쁘게 쓰면 뭐라고 쓸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sk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을 찾을 거예요. 그게 뭐랑 같은 개념이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입니다. 오케이? 자, 좀 더 디테일하게 sk 식으로 쓸게요. 식은 뭐예요? 그럼 sk는 n분의 b-a가 되죠. 맞지? 맞죠? 맞지? 곱하기 f의 xk죠. xk. 자, xk의 좌표는 또 뭐라고 얘기할까? xk의 좌표는 뭐라고 해야 될까? xk는 여기서 n분의 b-a를 몇 번? k번 갔어요. 맞죠? 어디에서? a에서. 맞지? n분의 b-a의 k를 더한 만큼이겠다. 이 말이죠. 즉 f의 a 플러스 n분의 b-a의 k. 이게 뭐예요? sk죠. 맞지?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이거를 어떻게 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더했어요. 사각형 n개의 합을 한 겁니다. 맞죠? 그 n개의 합의 뭘 찾는 거다? 무한대로 가는 극한값을 찾는 것이 정적분해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의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식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하죠. 맞지? 네. 맞죠? 이게 부분 구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정적분 구하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 맞죠? 정적분을 구하면 알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 정적분을 사용하는 원리가 어디서 왔냐? 여기서 왔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근데 이것도 상향 하향으로 나눠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자, 지금 이렇게 넓이가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데 우리가 여기 잘라가지고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가지고 식을 계산하는 거랑 똑같은 범위를 요렇게 만드는 게 사각형의 형태가 약간 다르죠. 왼쪽에 기준으로 높이를 잡나 오른쪽에 기준으로 높이를 잡나. 맞죠? 그러면은 그때 식도 이거랑 식이 약간 다르게 나오겠죠. 맞지? 그래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면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없기는 한데 근데 몰라. 창신에는 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워낙 이렇게 좀 괴랄한 문제를 좋아하는 학교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이따 자세하게 다루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분구조법을 통해서 넓이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무슨 개념이에요? 정적분의 개념인데 맞죠? 그 정적분은 어디서 온 거다? 저 사각형의 넓이의 합의 극한값에서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272쪽을 한번 보세요. 272쪽. 272쪽 보면은 내가 여기 써놓은 식이 여기 있죠. 맞지? 맞죠? 이 식. 보입니까? 맞죠? 그 식이 있는데 그게 봐봐. 이 식이 얘랑 똑같아요. 맞죠? 이 식이 보면은 273쪽에 보면 이 형태들 나와 있죠. 여기 네 가지. 오케이? 이 네 개를 외워야 합니다. 이거 외울 수 있겠어? 물론 이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이면 식이 외우는 게 어렵진 않아요. 왜 저런 식이 이렇게 나왔는지. 근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면은 그냥 냅다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문제를 풀려면. 자, 이해되겠니? 이야기 어렵죠? 정도는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형태를 바꿀 거예요. 봐봐. 인테그랄 지금 우리 A서부터 B까지 했더니 식이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하면은 쟤랑 식이 똑같을까? 아니죠. 맞지? 뭐가 달라지겠어요? 요게 달라질 거 아니에요. 요거. 요거랑 요게 달라질 거 아니야. 맞지? A가 0, B가 A인 경우에 대해서 이게 식이 조금 다르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게 저기 만약에 이 식에다가 A에다 0 놓고 B에다가 A를 바꿨어요. 그러면은 그 식이 뭐가 되는 거야?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dx가 된다. 이런 식의 변형이 나온다 이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자, 예를 들어 봐봐. 예를 들어, 자, fx가 예를 들어 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다 뭐 이렇게 주고요. 갑자기 막 이런 식으로 문제를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 n분의 뭐 3의 n분의 3의 f의 보자 2 더하기 n분의 3k 그 다음에 시그마 n은 k는 1부터 n까지 해서 그 밑에 n이 뭐 들어갈 때 극한값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나왔다 치자. 이게 뭘 말하는 걸까? 2부터 5까지. 인테그랄 2부터 5까지 fx dx를 하라.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지 이해되겠어? 이 식을 보고 아 얘구나. 그걸 알아내라 이 말인 거지. 아 이거 별거 아니야 근데 알고 보면 2 플러스 n분의 3돼 있잖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k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a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n분의 b 마이너스 ak를 더한 거잖아. 2 플러스 했잖아. 2에서 시작을 한 거야. 그러면 여기 적혀있는 b 마이너스 a가 얼마인데요? 3이지. b 마이너스 a가 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을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2부터 어디까지? 5까지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 또 다르게 나와요. 그럼 뭐 하라는 걸까? n분의 3이니까 이거를 3으로 바꿔야 돼. 그럼 5분의 3 곱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3으로 바꿔주고 그럼 여기 원래 5가 나오려면 여기 다시 3분의 5를 곱해주면은 이거 계산해라. 이 말이 되는 문제가 되는 거고. 네? 5분의 3을 했는데 이렇게 자, 그러니까 봐봐. 자, 만약에 요걸 계산하라고 했다 치자. 네. 맞지? 요걸 계산해라 쳤어. 근데 n분의 3k면 여기도 뭐가 와야 돼? n분의 3이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n분의 5가 와 있으니까 여기를 뭘로 바꿔? 일단 바꿔. 3으로 바꿔. 근데 원래는 5잖아. 네. 그러니까 원래 뭐를? 5분의 3분의 5로 바꿔주라는 아 거지. 3분의 저 3을 했으니까 맞지? 그러면은 2부터 5까지의 3분의 5배를 하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고. 여기. 맞죠? 할만하죠, 맞지? 이 식이 무슨 식인지가 이해가 되면은 그 네 가지도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뿐이야. 근데 이해가 안 되면 그 식을 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건 이게 인테그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이런 거를. 저 식을 줘요 근데 저 아니, 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B랑 A랑 이런 데 좀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뭐 여기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놓고 여기를 A라고 두고 요 간격을 P라고 해서 A 플러스 P 이런 식으로 해도 또 식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거는 뭐 다음 시간에 내가 다시 다루겠지만은 네 가지 형태를 다 살펴볼 겁니다. 자, 일단 구분구조법이라는 게 어떤 건지 감은 오죠, 맞지? 자, 그래서 구분구조법으로 푸는 문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자, 보겠습니다. 필수예제 1번. 자, 곡선 y는 2분의 1x 제곱과 x는 2 및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자, 그 말은 무슨 말? y는 2분의 1x 제곱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x는 2, 한급 이런 식으로 되겠죠? 되겠지? 자, 그러면 뭘 구하라? 이거랑 x는 2,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 말이야. 맞죠? 그럼 넓이를 구하는 거, 이거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2분의 1x 제곱 dx 하면 되잖아, 맞죠? 맞지? 이건 못하진 않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런데 이거를 뭐 구분구조법을 사용하여 넓이를 구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됐죠? 되겠나? 자, 구분구조법을 사용해서 이걸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어떻게 한다고 얘들아? 이거를 몇 등분해요? 0부터 2까지는 몇 등분한다? n등분. n등분을 하는 거야. n등분. 그래 놓고 n을 뭘로 보내버리는 거야? 무한대.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 예를 들어 이렇게 n등분을 했다 치자. 자, 그러면 여기가 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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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형 해가지고 이 사각형들의 넓이를 다 더해서 맞지? n이 뭐 어떻게? 무한대로 만들어지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첫 번째 0이고요. 자, 요거 길이가 총 길이가 얼마? 2죠? 그럼 한 칸당 얼마인데요? n분의 2겠죠. n분의 2, n분의 2, n분의 2 맞죠? 자, 그럼 이 점의 좌표를 x1, x2, x3 이렇게 갑시다. 자, 그럼 k번째 xk는 뭐라고 할 수 있다? n분의 2k. n분의 2k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되겠어? 네. 됐지? 자, 그럼 봐봐. 자, k번째 사각형이 이렇게 생겼어.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고요? xk가 되겠죠? 네. 자, 가로의 길이가 얼마예요? n분의 2k. n분의 2죠? n분의 2. 가로의 길이가 n분의 2. 음. 맞죠? 그럼 세로의 길이가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n분의 2k를 어디다가? 여기에다가 a. 대입을 한 거죠, 맞지?
이렇게. 여기까지 되겠어요? 네. 맞지? xk가 있으면은 이 세로의 길이는 xk를 여기다 대입을 한 거니까 2분의 1 xk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xk가 2분의 1k니까 이거 제곱하면 세로의 길이가 이렇게 되겠죠? 되겠지? 네. 자, 그럼 k번째 사각형의 넓이가 뭐가 돼요? 가로의 길이가 뭐라고? 네.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뭐가 되겠다? 2분의 1 곱하기 n분의 2k 제곱이니까 n제곱분의 4k 제곱 되겠어요? 왜 세로가 좋아요? 자, 다시 자 봐봐. 자, 다시 이해 잘 해야 돼, 얘들아. 이거 이해를 해야지 뒤에 게 해결이 돼요. 자, 확대해서 볼게. 확대해서. 자, 이게 y는 2분의 1 x 제곱이야. 그리고 여기가 x이야. 이거를 n등분 했어. 자, 0부터 2까지 됐지? 자, 그럼 이게 n등분을 했으면은 이 한 칸이 n분의 2죠. 맞지? 그럼 이 점의 좌표가 n분의 2란 말이야, 맞죠? 그럼 두 번째 사각형 이거는 n분의 4겠죠. 맞지? 세 번째는 n분의 6 되겠지. 자, 우리 K번째 사각형을 구할 거야. K번째가 여기 XK잖아, 맞죠? XK 좌표가 뭐다? n분의 2K 이렇게 되겠죠. 되겠지? 네. 자,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맞죠? 자, 가로는 모든 사각형이 똑같아요. 가로의 길이는 n분의 2. 세로의 길이는 이 함수값 xk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나오는 함수값이 세로의 길이란 말이야, 맞죠? 어디에? y는 2분의 1x 제곱의 x에다가 n분의 2k를 대입을 했다, 이 말이야, 맞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x에다가 뭐를? n분의 2k를 대입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되겠어?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이 사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된다? 가로 n분의 2 곱하기 세로가 2분의 1 곱하기 n제곱분의 4k제곱 이렇게 되겠죠. 되겠지? 자, 이게 k번째 사각형이야, 맞죠?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k번째 사각형을 더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사각형, 두 번째 사각형, k번째 사각형 더해서 n번째 사각형까지 사각형 n개를 다 더할 거란 말이야, 맞죠? n개를 다 더해놓고 나서 뭘 할 거다? n을 어디로 보낸다? 무한대. 무한대. 자, 이게 뭘 말하는 거야, 시그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sk를 말하는 거죠, 맞지? 네. 자, 지금 우리가 구한 이 식이 sk예요, 맞죠? 네. 자,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sk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n 세제곱분의 4k 제곱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n 세제곱분의 4는 무시하고요. 시그마 k 제곱 나왔죠? 이게 뭐였다? 시그마 k 제곱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맞죠? 네. 되겠습니까? 자, 정리하니까 어떻게 돼요? 6n 세제곱분의 4에 2n 세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겠죠? 네. 자, 이게 K개의 사각형 넓이 총합이야, 맞죠? 근데 그 K개의 사각형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찾는 겁니다, 맞죠? 그럼 이제 수원에서 하던 극한, 수투에서 하던 극한이죠. 3차분의 3차예요. 개수는 6분의 8 맞죠? 3분의 4 이렇게 나오겠죠. 자, 실제로 계산해 봅시다. 이거 적분하면 뭐예요? 네. 적분하면 6분의 1x 세제곱 맞죠? 네. 0, 2 하면 얼마예요? 6분의 8에서 3분의 4 맞죠? 저쪽 부분의 넓이가 저쪽 분에서 3분의 4가 나온다라는 걸 구분 구조법을 사용해서 나타내서 3분의 4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오케이? 네.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자, 그런데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했죠? 자, 봐봐. 지금 이거랑 자, 여기까지인데 사각형을요, 넓이를 이렇게 세팅을 할게요. 이건 n등분을 하는데 왼쪽을 높이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향 밑에다가 사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사각형들이 아래쪽에 있으면 남는 거고요, 맞죠? 이거는 위에 올라갔잖아, 맞죠? 어쨌든 이렇게 만들든 저렇게 만들든 이거의 극한을 찾으면 똑같이 나온다는 건 이해를 하겠죠, 맞지? 근데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이 여기서 말하는 세로의 길이가 약간 달라져요. 왜? 이거는 xk가 4가 세로의 길이였으면 이거는 xk 마이너스 여기가 세로의 길이가 돼요, 그쵸? 네. 이해되겠습니까? 이거 차이점 이해되겠어, 얘들아? 그래서 그렇게 잡아놓고 다르게 표현을 하는 문제들도 존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이것도 다음에 한번 다뤄보고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한 번 더 부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2번. 자, 문제가 이렇게 돼서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높이가 H인 원뿔의 부피. 자, 원뿔의 부피 공식 알죠? 어떻게? 밑면의 넓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곱하기 뿔이니까 3분의 1. 이게 원뿔의 뿔 공식이에요. 맞죠? 이거는 언제 나와요? 중학교 1학년 때 나와요. 그런데 한 번도 증명을 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왜? 증명이 여기서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구분구조법. 오케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증명을 하냐? 자, 보이죠? 이게 그림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구분구조법을 많이 써요? 어? 많이 써요? 구분구조법을? 구분구조법으로 쓰는 게 구분구조법을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구분구조법은 왜 나오냐면 여기 정적분이랑 급수와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거야. 급수. 아까 말했잖아. 이거 여기다 어떤 숫자를 때려놓고 계산하라는데 극한으로 계산을 못해. 너무 극한식이 복잡하니까. 아까는 뭐 6n 세제곱분의 8n 세제곱 이런 거는 극한 계산이 쉽잖아. 맞죠? 그래서 이제 극한으로 계산을 하면 별건 아닌데 나중에 저게 이제 이상한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극한 찾기도 어렵단 말이야. 그런 경우는 저렇게 나와 있는 식을 우리가 정적분으로 바꿔야 되니까 구분구조법을 배운다는 거지. 오케이? 자, 이거 증명할 거예요. 자, 보세요. 3분의 파이 r 제곱 h를 증명을 할 건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똑같아요. 한없이 자를 거야. 자, 높이를 자, 이렇게 높이를 n등분을 하겠습니다. n등분. 높이를 n등분 했어요. 자, 그러면 높이를 n등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 첫 번째 원기둥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되겠어요? 네. 자, 이 원기둥이 자, 두 번째 원기둥 자, 또 높이를 똑같이 이만큼 가져가가지고 자, 이렇게 또 원기둥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원기둥을 또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그럼 당연히 여기도 이런 식으로 원기둥이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찾는 게 이 원기둥의 부피를 다 더한다 치자. 원기둥의 부피를 다 더하면 원뿔의 부피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런데 이 높이가 원뿔의 높이가 거의 0에 가까우면 뭐예요? 거의 원이죠, 맞지? 원. 그냥 원형을 쌓아 올리게 되는 거야, 맞죠? 반지름의 길이를 다르게 해가지고, 맞지? 그렇게 쌓아 올린 것들의 총합이 뭐예요? 원뿔의 부피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뭐다? 아, 높이를 n등분 해가지고 이거 원기둥을 다 더할 건데, 맞죠? 원기둥을 다 더할 건데 그 원기둥의 높이를 맞지? 0으로 만들어진다. 즉 n을 0으로 보내는 극한의 계산을 통해서 원뿔의 공식을 증명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네. 됐죠? 자, 증명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이거를 편하게 보기 위해서 자, 원기둥 자, 단면으로 가져올게요. 단면으로. 자, 그럼 여기가 얼마? R 여기가 H예요. 맞죠? 자, 첫 번째 원기둥이 자, 높이를 n등분 했으니까 높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얘들아? n분의 h겠죠. 자, 두 번째도 높이가 n분의 h예요. 맞죠?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이 원기둥의 요만큼이 뭐예요? 첫 번째 원기둥의 반지름이겠죠. 맞지? 되겠죠? 오케이? 자, 두 번째 요렇게 돼 있는 게 요만큼이 뭐겠어요? 두 번째 원기둥의 반지름일 거 아니야. 맞죠? 여기도 이렇게 쭉 이렇게 잘라놓은 지금 빨간 선들이 뭐예요? 원기둥들의 반지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반지름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높이는 전부 다 똑같아요. 뭐다? n분의 h로. 맞지? 되겠죠? 자, 그럼 반지름을 어떻게 구할까? 반지름. 자, 닮음을 써야 되겠죠? 네. 맞지? 자, 여기가 h예요. h 대 요만큼이 h 대 h 마이너스 n분의 h
이해되겠어요? 네. 자, 그랬을 때 h일 때 요 길이가 얼마예요? R. r이죠, 맞지? 그러면은 요 길이가 r1이라고 하겠습니다. 되겠죠? 되겠지? 자, 그러면은 이게 k번째로 갑시다. k번째. 자, 그럼 k번째면 요만큼 길이가 얼마겠어요? n분의 kh겠죠. n분의 h, k를 더했으니까, 맞죠? 자, 그때 여기에 반지름 rk라고 하겠습니다. k번째 반지름 rk. 자, 그럼 비례식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높이 h 대 h 빼기 n분의 k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네. 자, 는 r 대 rk다. 이렇게. 오케이? 자, 또는 어떻게 얘기를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n분의 h분의 이렇게 빼기로 갔잖아, 맞죠? 그런데 이렇게 해보면 딱 봐도 식이 복잡해 보일 거 보이죠? 맞지?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여기부터 R1이라고 치는 거죠. 밑에서부터 치는 게 아니라. 오케이? 되겠어? 네. 여기를 R1, R2, R3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되겠나? 됐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잡는 게 책에서도 아마 빼기로 안 가고 이렇게 잡아놨을 거예요. 그쵸? 그렇게 적혀있나? 응. 되겠죠? 되겠지. 자, 그러니까 요렇게 잡아서 계산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복잡한 걸 먼저 보여준 겁니다. 하지 말라고.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자, 요렇게 계산을 하지 않고 어떻게 잡아보자. 자, 여기를 R1, R2, R3라고 합시다. RK 이제 요렇게 가요. 맞죠? 되겠니? 자, 그럼 비례식 어떻게 돼요? 전체 높이가 h일 때 요만큼 높이가 얼마예요? 첫 번째 n분의 h, n분의 2h, n분의 3h, 여기는 n분의 kh죠. 맞지? 되겠죠? 자, 그러면 n분의 kh는 자, 요거 대 요거는 뭐랑 같아야 돼요? 그러면 r 대 rk랑 같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h 곱하기 rk는 n분의 kh 곱하기 r과 같습니다. 그렇죠? 되겠지? 자, 그래서 r번째 사각형의 반지름의 원기둥의 반지름의 길이는 n분의 kr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k번째 원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 구했어요. 반지름이 얼마다? n분의 k n분의 kr 맞죠? 그럼 반지름 제곱하면 n제곱분의 k제곱 r제곱 파이 맞죠? 곱하기 높이가 얼마다? p n분의 h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n 세제곱분의 k제곱을 앞에 쓸게요. k제곱 r제곱 h 파이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원기둥이 k번째 원기둥입니다. 맞죠? 되겠죠? 그 원기둥을 몇 개를 더해야 돼요? 그러면? 몇 개? 몇 등? n 정도 해놨으니까 n개 맞나? n등분이니까 n 플러스 1 자, 봐봐. H만큼 나왔으니까 H만큼 곱하면 돼요. 자, 봐봐. 자, 원기둥 이렇게 했어요. 자, 높이를 2등분 했어요. 그럼 원기둥이 여기 처음 만들어지죠? 2등분 했어요. 원기둥 몇 개 나와요? 1개 나와요. 맞죠? 맞지? 자, 3등분을 했어요. 맞죠? 자, 3등분 했으면은 원기둥이 몇 개 나온다? 2개가 나온다. 맞죠? 맞지? 자, 원기둥 몇 개 나온다? 이게 맞죠? 그러면 여기다가 뭘 써야 돼요? 이게 k번째 원기둥인데 k는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 이해되겠어요? 네. 됐지? 자, 그럼 이게 n개의 원기둥의 총합입니다. 맞죠? 계산해 봅시다. k는 1부터 n까지니까 k만 영향을 끼쳐요. n 세제곱에 h제곱 뭐라 적은 내가 k죠 이거? R이요. R제곱 내가 써놓고 헷갈리네. r제곱 h 파이는 밖으로 빼고 맞지? 시그마 k제곱은 뭐예요? 6분의 n에 2n 플러스 1에 2n 마이너스 그건데 여기다가 뭐를 n이 아니라 뭐가 들어갔어요? 맞죠? 그런데 그게 6분의 2라는 거 변함은 없겠죠? 맞지?
이해 되겠습니까? 네. 되겠죠? 그래가지고 6분의 1은 얼마? 극한값이 얼마? 3분의 1이죠, 맞지? 이해 되겠어요? 오케이? 맞지? 그래서 6n 세제곱 열로 가면 이거 극한값이 뭐가 되니까? 3분의 1을 되니까 3분의 1 파이 r 제곱 h가 이거의 부피가 된다라는 걸 구분구조법으로 증명을 해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한 건지. 물론 이거를 여러분한테 증명시켜서 시험 문제를 낸다? 그러기에는 너무 오바긴 한데 그래도 뭐 모르죠. 그거는 학교쌤 마음이니까 충분히 낼 수도 있을 법한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되겠습니까? 구분구조법이 뭔지 감은 오죠? 할 수 있겠니 나오면?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해야지 여기 뒤에 이거 4개가 정리가 됩니다. 이거 이해 못하고 풀려면 할 수 있지 뭐 외우면 되기는 합니다. 그냥 보면 여기 숫자랑 P랑 뭐에 대해서 보면 그냥 그대로 숫자만 대입해갖고 외워서 풀어도 답은 나오긴 하겠죠. 어렵지 않을 거야. 외우는 게 되기만 하면.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고3쯤 되면 이제 이런 거 외우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외우려고 하잖아. 외웠다 치자. 좀 있으면 금방 까먹어. 그럼 까먹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또 기억을 못하면 문제를 못 푸니까. 그래서 지금 할 때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극한을 어떻게 해서 정리를 했는지. 그거를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 부분을 보여주겠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한 건지. 그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분구조법이 어떤 건지 봤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걸 이용해서 나오는 급수로 표현된 식을 정적분으로 나타내보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당연히 부정적분도 계산 열심히 하세요. 그래야지 치환적분, 뭐 부분적분 이런 것들을 정적분으로 계산할 테니까.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